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홍희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바로 늘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대 이야기인데요. 네. 지난 시간 우리 2군단에 배속한 15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그 15사단의 우측에 있는 그 부대에 바로 칠성부대, 7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 사이다 부대. 언제였더라 댓글 중에 소개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투로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딘가요? 15사단 얘기도 있었고 그 옆에 부대에 대해서 약간 비슷한 반응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너무 힘들다고. 사실 7사단 하면 가장 대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휴전선 155마일에 22개 연대가 철책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중에 근무 열악한 강도, 그러니까 근무 열악이라고 보기엔 뭐하지만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게 어딜까 했을 때 다른 출신 분들은 다 우리가 힘들어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왜냐? 다른 부대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넘버원이 7사단입니다. 이건 뭐 무슨 논란의 여지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네 발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무슨 아프가니스탄 얘기 듣는 거 뭐 흔히 얘기하는 그 M자형, W자형, V자형 다 있고요. 뭐 사다리도 있던데요? 그건 너무도 당연하고요. 아무튼 그 최고입니다. 최고를 쌍벽을 또 이루는 게 이제 그 다음 정도의 소개해드릴 사단 정도인데 거기는 이제 그것도 넓지만 힘들지만 섹터가 가장 넓고 여기 이 7사단은 그 어떤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섹터는 비교적 짧아요. 역시 지형 문제인가요? 예? 지형 문제인가요? 지형? 그렇죠. 바로 그 지형 문제 때문에 너무 거기다 구역까지 넓어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7사단의 그런 섹터는 좀 작습니다만은 그렇게 가장 험준한 데를 지키고 있는 철책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이제 역사들은 뭐 기존에 한번 설명드릴 때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뭐 평양 진격을 누가 먼저 했느냐 갖고 우리 김명훈 PD님의 전진 1사단과 뭐 용호 상박 서로 이제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바도 있고 어찌어찌해서 두 사단이 왜 그렇게 됐나를 그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엔 주로 7사단에 대한 전력과 7사단에 대한 중요성, 위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사단 하면은 이분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해당 예하 연대의 단대호가 한 자릿수의 단대호다 해서 굉장히 전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3연대, 5연대, 8연대 이렇게 배속이 돼 있는데 팩트를 말씀드리면 그것이 뭐 그냥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원래는 7사단은 전부 다 다른 연대가 배속된 사단이었어요. 초창기에는 1연대, 9연대, 19연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개를 1연대는 제가 나중에 이제 소개를 드리겠고 그 9연대도 나중에 소개를 드리는데 19연대만 해도 6사단으로 지금 가 있죠. 지난 6사단 시간에 소개를 드렸죠. 이렇게 각 연대가 다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전쟁에서 의정부 축선을 지키다가 완전히 괴멸당했죠. 뭐 우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그 당시 그 지휘 체계였던 유지흥 씨를 뭐 까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저는 그때 그 정도 수준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봐요. 왜? 인민군의 북한의 전차 242대 중에 절반이 거기에 배치돼 있었고 대전차 무기도 뭐 변변한 게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예,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죠. 거기서 밀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말이죠, 진짜. 차 투입을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사실은 완전 와해가 돼서 결국에는 시흥지구 전투사령부에서도 거의 각계병들끼리 이제 중대 대대 많아야 대대 정도 모여 있다가 결국에는 와해가 돼서 다시 재편돼서 배속을 받은 게 3, 5, 8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 자랑스럽다 안 자랑스럽다는
논외의 얘기고 그렇죠. 네. 칠성 전망대 음. 또 배감 OP 한번 요즘은 이제 오픈이 돼 있으니까 등산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죽다 살아났어. 저는 제가 평생 올라갈 산을 군대 시절에 다 갔기 때문에 아. 네, 앞으로는 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22사 거기도 따뜻한 굉장하죠. 눈으로 그렇죠. 네. 나중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거기도 굉장한데 그래서 그 5연대와 8연대가 철책을 그 좌우를 맡고 있고요. 한 개 대대가 이제 그 순환하면서 철책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비 연대인 3연대도 역시 죽어납니다. 그 지형이 그 굉장히 그 고지대에서 예비 연대로 있다고 봐요. 거기서 주장창 훈련만 하는데 와. 어마어마한 거죠. 나중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27사단, 그러니까 군단의 예비 사단과 함께 그 소위 그 번갈아 가면서 그 또는 또 같이 이제 대항군 비슷하게 이제 그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아주 그냥 훈련에 쩔어 사는 부대가 바로 3연대입니다. 또 하나 소개드릴 게 이제 그 전차 부대입니다. 7사단 이렇게 홈준한데 있으니까 당연히 전차 중대이겠죠. 그러나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2군단의 기갑 부대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 직속으로 아주 전통의 부대죠. 그 1전차대대. 오, 야, 야. 일이란. 넘버 원 전차대대. 1전차대의 배속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사단으로 배속이 바뀌어가지고 7사단의 전차대대가 바로 1전차대대고요. 잠깐 여기서 뭐 2군단도 우리가 소개를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 1전차대대에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바로 그 늘 얘기했던 잭슨, M36 잭슨의 왼손으로 저격총 쏜 아까 아니구나. 기도하는 스나이퍼. 그렇죠. 아닙니다. 네. 잭슨으로 우리가 이제 그 태동이 됐던 그쵸. 부대의 네. 하나죠. 네. 진짜 역사 전통의 최초의 전차대대이나 그 진짜 그 MPT 전차대대는 아니었지만은 최초의 전차대대. 그래서 1전차대 당시 활약했던. 그렇습니다. 1전차대의 역사도 또 아니 얘기할 수 없어서 7사단 편에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7사단의 포병 전력을 좀 살펴보면요. 전통의 16 포병대대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한국 전쟁에 굉장히 유명하죠. 그 수평 사격했던 그 부대 아닌가요? 전차를 향해서? 수평 사격보다는 네. 춘천 대첩으로 불리는 아. 6사단의 춘천 대첩 시 6사단에 배속됐던 그 포병대대이죠. 대대. 예. 심지어 군의관도 포를 쏠 수 있게 훈련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군의관 이렇게 약병을 쐈나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춘천을 우여곡절 끝에 완신창이가 돼가지고 들어왔을 때 네. 그 인민군 군단장이 제일 먼저 찾은 게 거기 16 포병 대대장이 어딨냐 지금 죽여버리고 싶다 막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자기는 김일성한테 죽다 살아날 만큼 혼났죠. 그죠? 네, 그래서 그 16 포병 대대가 K9으로 바뀌었습니다. K9으로 지금 운영되고 K9. 있고요. 사단 포병 연대지만 K9이 들어갔고요. 역시 그 다음에 나머지도 옆에 있는 그 15사단하고 마찬가지로 KH179 155mm로 전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이 지금 매회 포병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네. 야 이거 참 한국군 대단하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사악하죠. K9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끝이 안 보여요. 지금. 네. 소방부 만세입니다. 그래서 뭐 그만큼 그 포병 출신 분들도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단대우를 좀 말씀드리면 56 포병대대, 57 포병대대, 그리고 637 포병대대. 그래서 이렇게 4개 포병대대가 포병 연대로 있고요. 뭐 미래 전투사단으로 바뀌면서 이제 포병 여단으로 바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군단의 우측을 담당하는 든든한 부대이자 이쪽 그 산악 지역의 가장 험준한 곳을 지키고 있던 7사단에 대해서 주요 전력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12개 직할 부대도 다 충실하게 갖춰져 있는 게 7사단입니다. 어쨌든 뭐 메이커 사단 중에 하나라고 꼽힐 수 있는 부대니까 그죠? 메이커 사단이죠. 한국 네, 전쟁 메이커 사단. 때부터 당연한 있었던. 메이커 사단입니다.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북한의 전력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5군단이고요. 북한 5군단인데 뭐 5군단 하면은 또 우리의 어떤 적으로서 주요 전연 군단이죠. 우리로 말로 표현하면 전방 군단인데 5개 사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개 사단은 이제 예비 사단으로 빠져 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걔네들의 2개 사단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방에 또 그
교도사단들도 배치돼 있다고 하는데 최근 와서 좀 편제가 변경된 것 같아요. 교도사단을 빼고 대신 좀 큰 변화죠. 경보병 사단을 배치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재래식 전력의 불리함을 기동력으로 커버하려고. 기동력이라기보다는 경보병,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수부대와 비슷한, 우리로 보면 특공. 예, 우리로 특공여단 보면 같은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로 보면 군단 경장비에 특공연대인 거죠. 네. 예, 군단 특공연대를 사단급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5군단의 그렇게 일부가 지형이 험하면 공격 전면도 굉장히 공격하는 측도 빡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빡세겠죠. 예, 고생 좀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쪽도 그 전차 대대가 아니고요. 전부 전차 중대고요. 뭐 다만 이제 동해안 올수 쪽만 있는 길이 딱 정해져 있다는 완전히 얘기죠. 정해져 있죠. 진짜 아마 공성전 같은 거 할지도 모르겠네. 이게 북한 전력의 군도 전도지고. 아마 정말 제발 기름, 전쟁하지 기름, 말라고 끓는 밀고 있을 기름 것 같아요. 붓고. 그 섹터에서 진짜. 그리고 뭐 조금 이제 그 한국 전쟁 쪽으로 돌아가면 그 4.25 고지로 유명하죠. 7사단. 네. 그 4.25 고지도 우리가 끝까지 지켰고 그랬었는데, 마찬가지로 유사시에 이쪽에서 진격하기도 좀 어렵고 방어하기도 좀 그러나 방어 쪽이 좀 유리한 것 같긴 해요. 많이 쉽죠. 예, 왜냐하면 산악 지역은 올라올 수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소수의 병력이 침투하는 걸 제외한다면 보급로가 없다면 이동이 제한돼 있는 거고, 지금 같으면 사실은 정찰기나 드론 같은 거 띄워서 위치 확인하고 이제 포병 전력을 쓰면 되니까. 글로벌 호크 전에 얘기에 나왔던 그 그렇죠. 항상 이럴 때 쳐다보고 쓰라, 있으면은 이럴 때 쓰라고 비싼 세금 들여 산 거니까. 그렇죠. 이제 저도 22사 출신으로 전방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감정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아까 M자형, W자형, W자 이게 뭐냐면 철책이 이렇게 평지나 이렇게 언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계단으로 오르고 내리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고, 또 이 지역 자체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제가 있을 때가 영하 30도까지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그 밑에는 수은주가 없으니까 이제 안 내려가 본 적이 있어서. 왜 한국은 항상 와. 모스크바보다 추울까요? 네. 아니 웬만한 그 전방 시베리아하고 비슷한 날씨. 예. 웬만한 전방사단들은 미군이 그렇게 학을 뗐다는데 유효. 네, 전술도로에 다 차량들이 들어가잖아요. 전술 차량들이 들어가는데 여기 7사단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하차, 여기서부터는 야. 도보. 그뭐 당연히- 도수운반 막 하고 그러나요? 마지막에? 이 경도가 어마어마하니까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는 차가 올라간다 그래도 솔직히 뒤에서 타면은 차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올라가다 보면 이게. 그리고 운전병들이 가장 난이도가 그쵸. 굉장히 느껴지는 부대 중에 하나고요. 거기야말로 견마로 개발해가지고 걸어 그쵸. 올라가는 그건 늘 거죠. 주장하시잖아요. 아니면 이족 보행 경기라든지. 그냥 거기야말로 정말 드론 부대가 필요한 데지 않을까요? 아, 그건 어디나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산악 지형에 또 특화돼서 그 드론 부대도 당연히 들어갈 근데 것 같고요. 문제는 9.19 군사합의 때문에 거기 드론을 못 띄워요 지금. 그러니까 지저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자, 땅속으로. 근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군사 합의는 결국은 큰 틀에 의하면 깰려면 또 깰 수 있는 게 네. 합의니까 예. 뭐 급한데 뭐 그런 거 지켜야겠어요. 하긴, 뭐. 예. 만약 박 의원님께서 7사단 사단장이라면 어떤 걸 좀 더 보충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 산악 지형에 특화돼 있는 부대를 네.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런 산악보병. 산악지역? 네. 그런 학병을 어- 그럼 양성을 해야 된다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솔직히 전살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7사단의 그 전력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7사단에 있는 철책 부대들은 빼고요. 실질적인 경계 그 과학화 시스템을 진짜 필요로 하는 게 거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문적인 여단, 산악 여단을 거기에 배치시키고 7사단은 뒤로 빼서 예비 사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아예 실- 분리를 시키죠. 실시 그런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27사단이 해체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한계 사단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철책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것은 뭐 상황에 따라 뭐 15사단이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안 빠지고 그냥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산악 지형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그 헬기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항공단이 별도로 7사단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7사단 예하로 배속되는 상황이 오면 굉장히 강력한 부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공전이요? 해보면 네. 예.
그리고 뭐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만 동부전선에도 드디어 동부전선의 보병사단의 전차 부대에도 K9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벌써 그 KCTC를 뛰는 걸 보니까 벌써 K1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예. K1인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K9이 아니라. K9 잘못 얘기했습니다. 네. K1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7사단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시간이 됐는데요. 그러게요. 역시 우리 군 얘기하는 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예고를 잠깐 해드리면 이제 마지막으로 2군단 전력들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2군단의 기갑부대와 그리고 2군단의 예비사단인 27사단 이기자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기자면은 이준규 기자님 아, 이제 또 그죠. 박기자 사단. 그러니까는 기자 사단. 그러니까 그 메이커 사단이라고 부르는 부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로 되는 부대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단일 것 같아요. 27사단이. 그렇고. 네. 죽어라 훈련만 하니까 네. 이기자라고 딱 쓰고 다니는 부대는 그 부대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죠. 마크에. 모토 자체를 한글로 쓴 거는 그 부대가 유일해요. 맞습니다. 딴 그렇기도 하죠. 한국군 사단 중에 그런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한 번도가 아니라 없습니다. 네. 예. 그거 유일하죠 지금. 예. 그렇구나. 자, 다음 시간 예고까지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 이 부대 이야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